자, 했어.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즉, 그려야 되면 그리기 쉽게 해야지. 절대값 붙은 걸 이렇게 혼자 놔둬야 우리가 배웠던 절대값 붙은 거 빨리 그리기 기술 써가지고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으로 분리시켜줘야지. 이렇게 한 세트로.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는 거인 것까지 되죠. 세 교점인 거 찾는 거네. 세 교점. 교점 3개 찾는 거야. 자, 찾아보자. 자, 저 이차함수 그래프 바로 그려도 되지? 접어 올리는 그래프라 쟤는 당연히 이렇게 생기겠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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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없지? 바로 그려도 되죠, 그지? 그 다음 저 하얀색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더라도 이 정도 비율 관계는 좀 지켜라.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잖아. 맞아? 그런데 이 참수를 그릴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에 따라 선생님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런데 최소한 이러진 말아야지. 예를 들면 이래 놓고 갑자기 여기서는 힘을 아껴. 막 이렇게. 그럼 되겠어? 안 되지. 왜냐면 여기 좌표가 원래 몇이야? 얘가 이제 그리기 전에 여기 마이너스 2였을 거 아니야? 좌표 올라갔으면 2잖아. 이렇게 낮게 그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또 그냥 여기서 갑자기 비율은 또 제대로 봐.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일 때가 이상하게 그려질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비율을 어느 정도는 너무 어기지는 말고 맞춰라. 이 정도를 루트 2로 잡았으면 얘는 2까지는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도 비율이 여기가 더 높아야지. 너무 높나? 뭐 하여간. 이렇게. 됐지? 그래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을 때 여기 지나갈 때가 이렇게 꼭지점 아래쪽 지나간다는 걸 그래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잖아. 그치? 됐지? 그림을 또 은근히 혼자 그리다 보면 이상하게 찾을 수도 있어. 그래서 찾아. 교점 3개. 멈춰봐. 언제야? 교점 3개 언제야? 어디 지날 때냐? 여기 지날 때네. 여기 지나갈 때 3개 한 번. 그지? 밑에서부터 상상으로 딱 올려봐. 빵개. 여기 지나가면 2개, 1개. 그 다음 2개. 요때 3개. 이거보다 올라가면 4개. 그러다가 요때 3개. 저기 안 그렸지만 저 만나는 거. 그지? 됐어? 가자. 할 일 하자. 1번. 얘 찾고 싶으면 저 하얀색 직선식이 어디 지나갈 때? 루트 2, 0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잖아. 됐지? 아니면 빠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 여기 y절편 루트 2일 거거든. 그럼 그냥 그건 k가 루트 2란 소리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무슨 특이사항 써야 돼? 얘가 누구랑 접한다 생각해야 되지. 누구랑 접해? 얘랑 접하는 거지. 이거 꺾인 부분이지. 꺾인 부분이면 얘는 관계식이 절대값 부호가 바뀐 상태의 관계식이겠지? 얘네 둘이 접한다. 즉 접한다 그랬으니 실근이 중근이다 개념이 되는 거라 연립시켜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중근을 갖는다라고 정확하게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판별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 중근이니까 0. 따라서 여기에서 K값은 4분의 9네. 다음. 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2차 fx를 2차함수라고 해놓고 걷다가 는빵 붙여서 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5와 1이다. fx의 형태가 바로 나오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그러나 최고 참계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 없지? 자, 그런데 나에서 범위가 안 잘려 있으면 이 문제는 쉬워. 저 범위가 만약에 없어. 이러면 이제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러면 부호가 결정이 나지. 왜냐하면 최소값이라 그랬는데 이 참수가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최소를 가지려면 확정이거든. 맞아?
그런데 범위가 잘려 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뭐 예를 들어 뚝뚝 이렇게 잘리게 되면 최대 최소가 다 있거든. 그지? 따라서 이러면 이제 당연히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지. A가 0보다 큰 경우, 즉 이렇게 생긴 경우 하면서 이제 나눠서 잘 풀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축이 중요해. 이제 잠시 후 뒤에서 할 건 이 축조차도 미지수라 케이스가 막 하나, 둘, 세 가지 나눠서 풀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 축 몇이야? 자, 요거 간단하게 그려보면 일단 뭐 최고차계수 양수든 음수든 축을 찾을 때는 크게 상관없지만 뭐 해보면 가운데 몇이야? 마이너스 2지.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건 확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축이 정해지면 문제 난이도는 확 내려가. 그럼 이 상태로 0과 5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잘리겠네. 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1번인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겠네. 됐지?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겠네. 몇? 0이 아니라 0을 넣어서 계산한 거. 0을 넣어서 계산한 마이너스 5a가 최소값이고 이게 마이너스 40이라 준 거구나. a 값은 8. 그럼 확인. 양수 문제 없어. 그럼 얘도 정답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냥 딱딱 나눠서 해야지.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 쟤는 이제 이렇게 뒤집힌 그래프가 될 것이고 여기는 그래도 축이 마이너스 2인 건 변하지 않지. 그런데 잘리는 건 0부터 5라. 지금은 이제 이런 데서 이런 모양으로 잘리게 되겠고 그럼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남는 게 될 거며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네. 5를 넣은 게 최소값. 5 넣으면 그냥 40a네.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40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음수인 조건에 아무 문제 없지. 따라서 지금 답이 2개 나오네. 아 그래서 저기 모든이라고 써있네. 여러 개 있나 봐. 구해보자. f-6을 구하랜다. 자 1번부터 a가 8인 경우 f-6은 여기다 집어넣자. a는 8이고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니까 56 하나.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f-6의 값은 a 값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런 몇이야? 마이너스 7이네. 됐지? 둘이 더하면 정답은 49. 됐죠?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다가 잠깐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다 하시면 돼요. 하다가 모순 나오는 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고 아무도 모순이 안 나와 그럼 잘 데리고 다니면 되고. 자 문제만 보면 한 줄로 쫙 나와 있어서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아. 해보자. 자 일단 구간이 잘려 있기 때문에 신경 잘 써줘야 돼. 이걸 대체 어디서 잘라야 될까 하면서 축부터 찾아야 되고 축 좀 찾아보자. 축 몇이니? 마이너스로 한번 슬쩍 묶어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2ax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안 고칠 거야. 지금은 불필요해. 보면 축 바로 나오지. 축 몇이요? a. 됐냐? 축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 이제 이만큼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따라서 축은 a고 이래서 고민인 거지. 왜냐면 얘가 지금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라 이렇게 생긴 게 맞거든. 근데 축이 미지수인데 범위까지 잘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잘릴지 이렇게 잘릴지 이렇게 잘릴지 모르는 상황. 맞아? 아니면 뭐 그때마다 이게 만약에 이러면 또 얘기가 이게 문제 유형이 아니라 그림을 너네들이 그려보면서 생각해야 돼. 이게 만약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치자. 그리고 물어본 건 최대값이라고 치자. 이러면 차라리 좀 더 쉬워. 왜냐? 봐라. 예를 들어 이렇게 잘렸어. 이러면 최대값 어디야? 여기지. 여기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지. 이렇게 잘렸어. 그럼 여기도 얼핏 보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 조금 이렇게 잘리면 여기가 최대고
조금 이렇게 잘리면 여기가 최대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최대지. 근데 잘 보면 결국은 얘는 케이스가 두 개야. 여기서 최대이거나 여기서 최대야. 얘는 그림을 그렇게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나눌 필요가 없어. 만약에 이게 이 그림이었으면. 맞아? 판단해야 돼, 정말. 반대로 이게 만약에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알려준 상태로 이 그림이었으면 오히려 괜찮았어. 왜냐면 최소값이면 여기가 최소거나 여기, 그러니까 막 전개를 잘라보면 만약에 이게 최소값이었으면 결국은 둘 중에 한 군데서 최소값이라 그냥 두 개로만 풀면 돼. 맞지? 이게 그림에 따라 다 달라요. 뭘 외운다고 될 게 아니란 얘기지. 근데 지금 마침 가장 더러운 경우인 이렇게 뒤집어 놓고 최대값을 물어봐서 따져보면 이렇게 잘린 경우엔 1에서 최대, 이렇게 잘린 경우엔 여기 꼭지점이 최대, 이렇게 잘린 경우엔 마이너스 1이 최대, 구간마다 최대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다 나눠서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나눌 때 그림 이용해, 그림.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먼저 이용하면서 해. 너네들은 그림 없이도 머리로 잘 생각해서 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리는 게 나을 거야. 조그맣게. 얘가 A잖아. 이것도 뭐 취향 따라 갈리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왼쪽부터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거든. 이렇게 잘린 경우 이런 식으로 잘 나눠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눴으면 써. 이게 A가 어떻게 된 경우야? 1보다 큰 경우지. 그것까지 잘. 지금 이건 A가 1보다 큰 경우라고 됐냐? 이제 이 등호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데 보통 이렇게 꼭지점 구간 나눌 때는 이것도 정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냥 공통된 답안을 주자면 1인 경우는 그냥 언제나 좀 같이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야. 됐지? 됐지?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가자. 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은 최대값 뭐야? F1이 최대값이 되네. F1 넣어서 계산하시고 몇이냐? 플러스 A. 이러면 이게 2라는 뜻이 되네 하면서 이제 케이스 나눠서 그때 나오는 A 값들을 잘 구해주시면 되겠네. 됐냐? A가 3. 그리고 확인. 문제 없음. 즉 A는 3. 잘 가지고 가면 되고 실수 A 값을 구하래잖아.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도 세세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꼭지점이 포함된 구간을 자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게 여기냐 약간 양옆에 이게 다르잖아. 그지?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최대값은 여기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다. 그치? 그냥 여기가 최대잖아. 뭐 여기서 잘리던 조금 더 이렇게 잘리던 상관없지. 어쨌든 여기 꼭지점이 포함된 경우가 최대가 될 것이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FA가 되겠네. FA는 몇이냐? 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네. 바로 계산했어. 문제 없지? 이것이 2다가 되는 거네. 2차 방정식 잡싸게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딱딱 해가지고 A 값이 2개 나오는 거 확인. 둘 중에 뭐가 답이냐? 이거 안 썼구나, 참. 이 경우는 지금 그림에 표시해주면 A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지? 됐냐? 그러니까 등호는 이게 때에 따라서 여기가 1인 경우도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서 지금은 절대값이나 그런 거 나눌 때랑은 다르게 이럴 경우에는 그냥 1인 지점도 언제나 같이 여기에서도 확인해보고 여기서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지금은 확인 안 해도 되지. 어차피 여기가 최대니까. 얘는 일단 안 들어가.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여기 등호 붙었을 때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만약에 등호 붙어있다면 여기에 포함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잠깐만 너는 여기 등호에 해당하는 애잖아. 잘 가지고 있어. 넌 가시고. 됐냐? 됐지? 잘 갖고 있어. 잘 가지고는 있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잘린 경우 가자. 자, 그럼 이 경우는 범위부터 쓰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지. 됐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등호인 경우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으시라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고 이러면 최대값은 이제 여기가 되겠네. 됐냐?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경우가 최대야.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경우가 최대야. 마이너스 1 넣어봐라.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네요. 얘가 2가 되는 경우니까 이러면 a 값이 몇이냐? 마이너스 1이네. 됐냐? 아, 확인했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네. 여기에 등호가 안 붙어서 여기서 얘를 갖다 쓰레기통에 버렸어도 그럼 여기에 안 붙였으면 여기에 붙였어야 됐고 어차피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안 붙이고 여기다가 붙였으면 얘가 여기선 버려졌겠지만 여기선 나왔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가지고 가야 되는 애. 이렇게 확인 잘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지금 최종 결론은 요거랑 3 이렇게 두 개 나온 겁니다. 됐냐? 이게 여기서 최대만 소자로 바꿨으면 이게 아니라 아까처럼 결국 양 끝에서인 경우로 그냥 확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뉠 거고 문제마다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 세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 아, 이렇게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단지 축에 미지수 하나 박혀있을 뿐인데 해야 할 일이 좀 많아져. 자, 요거는 좀 더 몇 개 해볼게요. 381번도 381번 똑같은 거니까 해보시고 382번 정말 다양한 시리즈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딱 기억하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382번에 1번을 봅시다. 저 1번은 지금 보면 구간에 미지수 박혀 있는 거 보이지? 오른쪽, 그치? 오른쪽에 미지수가 박혀 있어. 그럼 대체 얘는 뭔 짓을 해야 될까? 이제 그걸 알아내야지. 그걸 알아내야 되는 게 너네들이 할 일이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래프부터 한번 잘 그려봐야 되고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거 잘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4랑 0 지나가겠지. 됐냐? 그리고 이제 짝대기 들고 0은 자, 여기는 확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어디서 자를지 고민해야 되는 거네. 맞아?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그렇게 다행히 어렵지가 않네. 왜냐? 저 최대값 5라며.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가질 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여기가 5여야 하지. 따라서 그림 보고 얘가 지금 여기는 이제 확정인데 여기가 모르는 건데 여기가 반드시 5층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딱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네. 됐지? 따라서 A를 넣었을 때 5여야 한다 하시면 문제는 끝나겠네요. 이게 5구나. 이러면 이제 A제곱 값은 4A-5는 0이 되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1 해주시면 A 값이 두 개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그림 잘 보면서 판단해야지. 얘는 아니지. 얘지. 얘를 봐. 0 오른쪽인데 1이지. 됐냐? 다음 괄호 2번. 이번엔 괄호 2번이 왼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차 함수도 지금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있네. 저 2차 함수부터 일단 뭘 그리던가 딱 시도해 봐야 되겠는데 뭐가 보이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냥 꼭지점 찾아 그려야 될 거고. 맞아? 인수분해 되냐? 안 되네. 안 되지? 안 되네. 그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도 되지만 축만 찾을 거야.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건 당연히 안 되지 않아 항상 말하지만 끝까지 완전제곱식으로 꾸역꾸역 고쳐도 돼. 근데 나는 그냥 축만 찾을래. 축이 x는 2인 거 확인. 그럼 최고 참계수가 음수라서 이렇게 생겼겠고 여기가 2겠네. 잘리는 지점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자, 최대값이 5가 되라 그랬는데 지금 저기 보면 저 왼쪽에 0이 지금 2번이지. 오른쪽에 6이 지금 여기 6이 지금 확정이 나 있어서 6은 확정이네. 여기가 확정이네. 그러니까 6이 뭐야 좀 잡아주자. 여긴 일단 확정이야. 됐냐?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자, 뭐 좀 조사해야 되냐? 최대값이 13, 최소값이 마이너스 17이래. 여기 최소 아닐 수도 있어. 얘가 뭐 한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최소야. 맞지? 이런 걸 알려면 뭘 찾아줘야 돼? 함수식은 알고 있잖아. 일단 이런 거 다 y값 찾아봐야지. 야, 너 몇이냐? 이러면서 찾아봐야지. 그래야 감을 잡을 거 아니야. 여기도 찾아봐야 되겠네, 꼭지점도. 이런데 다 한번 찾아보는 수밖에 없지. 그냥 뭐지? 모르겠다. 펜 놓는 게 아니라
계산 가능한 거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봐야지. 6 넣어. 계산해. 몇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7. 그 다음 꼭지점 집어넣어서 2 넣어야죠. 2 넣어서 계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 분들은 바로 나왔을 거고. 여기가 15. 됐냐? 맞나? 자, 그럼 확인해봐. 얘 어디까지 잘라야 돼? 일단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7인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7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얘가 막 이렇게 가진 않을 거고. 그 다음 최대값이 13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15층이거든? 넘어가면 안 되네.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되네.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서 끝내야 여기가 제일 높은 데가 되겠지. 따라서 그림 보고 이렇게 딱 판단 내려서 요쯤에서 잘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지점 여기는 13층이어야 되는구나 까지 딱 그림을 이용해서 다 잘 찾아내셔 주시면 된다. 됐지? A 넣으면 13 해주시면 되겠네. 됐냐? 됐죠? 이제 이런 잔여 계산은 안 할 거야. 찾아주시면 A 값이 3 나올 겁니다. 됐지? 3이랑 1 두 개 나올 거야. 여기 또 그림 보고 가는 거야. 1이면 안 되지. 1이면 여기 넘어가요. 3이지 3. 그림상 3. 됐지? 안 쳤지? 그래. 졸리면 알아서 뒤로 나가야지. 그래.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나 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X축, Y축은 최대 최소값 구할 땐 굳이 잘 안 그려. 굳이 잘 안 그려. 그 인수분해에서 그릴 때는 X축 정도는 찍 그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괜히 막 여기 이러면서 막 Y축 그리고 X축 그리고 이쁘게 그림 디자인하고 있지만 알겠지? 딱 핵심적인 것만 딱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얘도 보자. 최대값이랑 최소값 줬고 저기 구간도 나와 있네. 자, 축부터 찾아주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눈으로 빠르게 다시 분배해서 혹시 틀렸나 검산. 이거 바라보고 축 확인하고. 축이 2인 게 확정이 났으며 최고차항계수 음수네. 이렇게 그려졌겠네. 축은 2고. 그 다음 1에서 왼쪽 끝이 1로 확정 났어. 그다음 왼쪽 끝이 1로 확정이면 요쯤 일단 그거 놓읍시다. 여기는 1인 것까지는 확정. 그리고 오른쪽에 A를 모르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주면 너무 고맙지. 2보다 크다 줬어. 안 그랬으면 이제 뭐 여긴 경우 다다다다 나눠야 되는데 2보다는 크다. 여긴 넘어간다 라고 줬네. 됐지? 최대값 안 알려줬고 최소값 마이너스 5야. 아마 여기를 넘어가게 잘린다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값은 확정일 거고 요 최소값 마이너스 5를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네. 그러려면 일단 여기 잘린 지점인 여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여기 몇 층인지부터 찾아야 되겠네. 그치? 몇 층이냐? 8, 7, 6 1층이네 여기. 여기 1층이네. 맞아? 자, 알 수 있겠지? 여기 1층이야. 얘가 막 이렇게 가다 말면 저기 1층이 최소값이 되지. 근데 저 최소값이 지하 5층이라 그랬거든. 얘가 좀 많이 가야 되겠네. 많이 가서 여기가 지하 5층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지? 자르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즘 봐. 요쯤에 A를 뚝 하고 잘라서 그래프는 이제 여기가 남아야 되는 거며 여기가 지하 5층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할 일이 끝났네요. 됐냐? A 넣으면 마이너스 5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다. 상수 지워지네. 이제 지워지고 2까지 약분해줘서 A로 넘겨서 묶어주면 A 빼기 4 이렇게 되겠네. 됐지? A가 0 아니면 4야. 그림상 당연히 4. A는 4. 그 다음 B는 최대값. 실은 최대값은 아까 구할 수 있었지? B는 실은 이제 이 집어넣은 여기가 최대가 화학정이기 때문에 B 값은 2 집어넣으면 되겠네. 몇이냐? 마이너스 8, 16, 8, 3. 가자. 자, 이 참수 지금 축 미지수다. 축이 미지수인 거 확인되겠지? 축 써놓자. 축 몇이고 X는 A. 됐지?
근데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일단 이 자식 부호도 알려준 거지. 축도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야. 됐냐? 됐지? 그러면 꼭지점이면 그 y좌표도 지금 조건을 써야 된다는 소리잖아? 찾아줄까? 아, 야, 쟤는 근데 그냥 대놓고 완전 제곱식이라 바로 고쳐도 됐었네. 꼭지점이 a, 1인 거 확인. 에이, 뭐 없네. y좌표는 그냥 1이 확정이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지나가듯 빨리빨리 계산해서 찾아줘야 돼. 됐지? 자, 그럼 이제 할 일은 나 조건. 0과 1 사이에서 최소값이 5라 그랬으니까 그림 그려봐야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축을 몰라. 그 상태에서 0과 1 범위를 잘라야 되며 최소값을 봐야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잘렸으면 여기가 최소, 이렇게 잘렸으면 여기가 최소, 이렇게 잘렸으면 여기가 최소야 원래는. 그지? 근데 다행히 이 문제는 좀 케이스를 줄여줬어. A의 조건을 줘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A가 얘가 0보단 크대. 그러니까 0이 여기 있진 않을, 이건 안 해도 되지. 이건 안 해도 되지. 이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그럼 얘는 음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0은 여기 박아준 거야. 이것 때문에 1사분면이랑 이걸로 조건을 썼으면 지금 다행히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은 다르게 이 짝에 0은 박아준 거야. 됐지? 그럼 너네는 요 1의 위치만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거 두 개만 하면 되지. 이런 것도 해야 돼? 필요 없지? 여기 있을 경우에는 여기가 최소가 될 거고 이제 여기 넘어가면 여기가 최소가 될 거라 얘는 두 가지만 나누면 되지. 됐냐? 호야, 정신 차려. 가자. 첫 번째, 여기서 1인 경우 가자. 저렇게 잘린 경우엔 최소값은 F. 이거 FX라고 이름 좀 붙여줄게. 표기를 쉽게 하기 위해. 최소값은 F1이 될 겁니다. 1은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저기다 넣어도 되고 네 맘대로 넣으십시오. 1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네. 이것이 5다. 됐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 마이너스 3 플러스 1.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며 둘 중에 누가 답? 3. 첫 번째, A값은 3.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답일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당연히 다 확인해봐. 별다른 조건 모든 실수 A도 아니고 답이 하나인가 봐. 근데 몰라, 답 두 개일 수도 있잖아. 다 확인해. 하나 나왔다고 그냥 접지 말고. 1이 여기까지 간 경우 갑시다. 됐지? 1이 저까지 갔으면 이제 최소값은 FA가 될 것이고 FA는 야 보여? 확정나네. A 다 사라진다. 그지? 오라며. 모순. 됐지? 그럼 답은 3이 맞네요. 여기도 잘 봐야 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옛날로 약간 잠깐만 돌아가서 자네들 치환 기술 알지? 치환 기술 알지? 아마 앞단원에서 막 식 같은 거 쓸 때 치환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얘를 t로 놨다 하면서 막 문제 풀 때 이럴 때 보면 여태까지는 계속 x에 별다른 말이 없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심지어 저거는 따지면 자 2x 플러스 1 저긴 여기 우리 지금 그래프를 다루는 단원이야. 2x 플러스 1이면 저거 직선이지. 직선은 이렇게 생긴 애잖아. 즉 직선은 딱히 저 x쪽에 범위가 그냥 딱히 안 잡혀 있으면 즉 실수 전체면 그거에 따라 계산되어 나오는 y좌표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선 t지. t 값도 전체가 맞아. 그런데 아무리 직선이 이렇게 1차식을 치환한다 하더라도 이건 앞으로 계속이야. 만약에 문제에서 x 범위를 이렇게 잘라놨어. 분명 우리 앞단원에서 풀 때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 이렇게 되면 t로 고쳐졌을 때 t의 범위도 같이 바꿔줘야 돼. 맞아? 그지? 그치? x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t도 뭔가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1차식 같은 경우는 실은 너네들 부등식의 성질만 잘 써서 그냥 식으로서 얘를 고칠 수는 있어. 알잖아. 자. 2x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 2 곱하고 이런 거 해봤잖아. 양변에 2 곱하고. 그치?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1 해주면 여기는 5. 여기는 마이너스 1 해봤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뭐야 이거 얘를 t로 바꾼 거니까 아 저러면 t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구나. 자 문제 없지. 그래프로 할 거야 이제. 이걸 그래프로 해봐야 돼.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서 하겠다는 소리야. 잘 봐. 일단 1차식으로 해볼게. 너네들이 최대한 가장 익숙한 걸로 먼저 시작해서 1차식으로 해볼게. 좀 이따 2차식으로 할 거니까. 이거를 방금처럼 식으로만 범위를 t로 옮겨도 되는데 그래프를 쓸 수도 있어. 그리고 2차 이상 올라가면 그래프를 써야 돼. 따라서 얘를 그릴 거야. 그런데 얘를 그린다고? 이게 뭔데요? 이렇게 그리겠다. 그러니까 원래 자네들이 익숙한 모양은 이거겠지. 원래 함수에서 변수라는 건 얼마든지 그때그때 바꿔 그릴 수 있어. 자, 이거 그릴 줄 알지? 단지 y 역할을 t가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자, 얘를 그리면 가로축은 뭐라고 써야 돼? x축이라고 써야 되지. 세로축은 뭐라고 써야 돼? y축이라고 써야 되지. 단지 여기 이름만 바꿨을 거야. 됐어? 그거 말고는 없어. 헷갈리지 마.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 치환도 저거 난 T로 해서 그렇지 저거 치환 문자 막 A로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 사람은 A축이라고 써야 되겠지. 맞아? 네가 정하기에 따라 달라. 즉 얘를 그린다. 가로축을 X축으로 보고 세로축을 이제 T라고 보고 직선을 그린다는 얘기야. 그려. 됐지? 뭐 요즘 1 딱 씁시다. 됐냐? 그런데 x를 어디랑 어디서 잘라야 돼? 마이너스 1과 2에서 잘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자르라는 얘기야. 됐냐? 마이너스 1을 잘라야 되니까 여기가 어디쯤인지는 찾아줘라. 물론 지금은 너무 쉬운 직선이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마이너스 1 자르면 훨씬 더 밑에서 잘라진다는 걸 그림으로도 알 수 있고 그냥 집어넣어서 확인해도 되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지. 즉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여기 t값 잘리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찾아지는 거고 오른쪽은 2니까 2쯤 하고 요쯤 자르자. x는 2에서 딱 커팅을 하면 여기에 지금은 t죠. t좌표가 5인 거 확인되지. 따라서 지금 얘를 갖다가 범위를 자른다는 얘기는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 요 파란 직선을 요만큼만 쓰겠다는 얘기고 우린 이 상태로 t의 범위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 거지. 요만큼이 지금 t가 잡히는 범위야. 됐냐? 됐지? 내가 이걸 약간 모기 잡는 것처럼 하는데 너네들은 여름철에 모기 잡아봤지? 모기 딱 잡으면 어떻게 돼? 니네를 맛있게 먹고 애가 여기 붙어있는 거 탁 잡으면 피 터지잖아. 얘를 직선을 Y축에다 이렇게 쫙 했을 때 이제 여기 피가 이렇게 묻을 거 아니야. 이게 요 T의 범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범위로 쓰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게 아까 저 식으로 찾은 걸 그래프로 자른 거야. 알겠니? 됐지?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범위가 있는 경우에 범위를 수정할 수 있어. 됐냐?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해 가겠지. 만약 만약 이렇게 1차식을 치환을 했는데 범위가 없었어.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수학에선 그냥 전부 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직선을 위에서 아래를 다 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t값도 다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돼. 맞지? 그러나 2차식을 치환하면서부터는 범위가 없어도 조심해야 돼. 2차식 이상부터는 문제에서 범위를 안 알려줬어도 다 따져야 돼. 왜냐? 지금 그래프로 하는 거 보여줬잖아. 그래프를 생각해봐. 쉬운 걸로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 만약에 너네들이 문제를 풀다가 얘를 이렇게 치환하고 문제를 풀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나 범위 안 썼거든? 이러면 x값은 뭐 아무거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얘가 t는 한계가 있어. 그림 그려보면 알지. 그려보죠. x축. 여기 t축. 자, 이차 함수 바로 그려도 되죠? 인수분해하면 이제 0하고 2 지나가지. 이렇게 됐냐? 얘가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며 여기 꼭지점 요 짝이 지금 마이너스 1이야. 봐봐.
x에 대한 범위가 없어도 t는 한계가 생기지. 아, 예를 들어, 야, t값,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수치가 여기 t값이 있을 거라, t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냐? 못 나오잖아. 즉, t의 범위는 지금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생긴 지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t축에다 이렇게 짜봐 시켜봐. t축에다가 짜부를 시켜보면 여기부터 피가 이만큼 묻을 거 보이냐? 여기부터 묻지, 여기부터, 그지? 그러니까 지금 분명 x의 범위가 없었지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가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제 자네들은 2차 이상을 취한할 땐 언제나 범위를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범위까지 있으면 이제 더 잘 잘라야지. 여기서 x의 가뜩이나 2차 함수 취한했는데 여기서 심지어 x의 범위까지 생겼어. 그럼 이제 더 잘 잘라야지. 아, 0부터 3까지면 3이 어디냐? 3 집어넣으면 몇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3 집어넣으면 3이네. 요쯤? 만약에 범위까지 있었으면 이제 2차 함수여도 이렇게 잘 범위 잘라서, 자, 이거 p 잠깐 지워. 0부터 여기 x는 3까지 구간 잘라서 여기만 잘 남겨놓은 상태에서 t의 범위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갖게 되겠네. 요만큼만 t의 범위가 잡히겠네 하고 그림 보고 잘 찾아야 돼. 됐지? 됐지? 그래서 2차식 이상을 취한할 때는 이제 앞으로 항상 이런 작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딱 이 정도 설명했으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을 거다. 자, 빠르게 해봅시다. 자, 1번. 그러니까 딱 봐도 치환을 하지 않고서는 자네들이 풀 수 없는 함수야. 그지? 저걸 저대로 전개하면 몇 차 함수게? 4차 함수지. 물론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면 4차 함수도 그래프 그려서 최소값 구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니잖아. 치환해주자. 지금은 너무 쉽게 치환할 대상은 딱 정해져 있지. 얘 자체를 치환해주면 되겠네. 그럼 따라서 저기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지. y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2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나 2차식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래프가 다 알다시피 제 그래프가 t로 된 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제 축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t가 마이너스 3이야. 특히 이렇게 치환한 문제 쓸 때 있잖아. 이거 꼭 써줘. x가 마이너스 3인지 t가 마이너스 3인지 꼭 써줘라.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하면 위험해. 저거 범위 찾아봐야 돼. 됐지? 찾아보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쓴 요거 그릴 거야. 다시 말해서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그리듯이 x축 잘 그려놓고 요걸 이제 t축이라고 생각하셔서 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완전 제곱식 고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바로 고쳐버립시다. 됐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고 y절표는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나 보네. 범위는 없었지. 범위는 없었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했고 그럼 t 범위 어떻게 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이야. t의 범위는 여기부터 위쪽인 거 확인되지? 됐지? 얘를 세로축에 이렇게 딱 압축시켰을 때 여기부터 위쪽이지, 그치? 따라서 저렇게 자르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가지고 얘를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2 여기잖아. 얘는 지금 여기만 남는 거야. 여기가 최소야. 여기가 아니라. 그치? 따라서 여기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2를 어디다 넣어야 돼? 할 때 갑자기 여기서 급발진해서 마이너스 2를 여기에다 넣고 앉아 있으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저거 너네 영어 배웠잖아. 저거 알파벳 알잖아. t라고 써 있잖아. 그럼 당연히 t에다 넣어야지. 이상한 데 넣지 말고 여기다 넣어야지. 몇이야?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이니까 4는 됐냐?
최소값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 맞나? 아니면 치환했으니까 뭔 작업, 추가 작업 해야 되냐? 뭐야? 이거 답 맞아? 아니면 추가 작업 해야 돼? 이거 답이야? 추가 작업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우리는 지금 X쪽만 건드렸지. 요 Y는 안 건드렸으니까 여기 써있는 요 Y가 요 Y 맞아. 그지? 이 Y가 저 Y 맞아. 그지? 우리 Y는 안 건드렸어. 이건 제대로 나온 거야. 정답 4. 됐냐?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최소가 되는 X좌표 물어봤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최소가 되는 X값 물어봤을 때. 최소가 되는 X값 물어봤을 땐 이거 답이 아니야. 이건 T잖아. T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X 찾으려면 아까 X랑 T랑 연결다리 어디 있었어? 저기 처음에 치환식 있지? T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1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X값까지 다시 구해야지. 넘기면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완전 제곱식이네. X가 마이너스 1일 때네 하고 잘 찾아줘야 돼. 됐어? 그러니까 자꾸 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치환할 때 너네들 문제 풀 때 귀찮다고 여기 대충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이상한 짓 많이 해. 알겠지?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지. 최대값, 최소값 싹 다 구해라. 싹싹 긁어서 다 구해야 돼 지금. 자,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치환해야 될 대상부터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치환해야 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고 치환해야 되겠고 그 다음 범위가 없어도 그려야 되는 마당에 심지어 범위도 있어 버렸으니까 그림을 잘 신경 써서 그리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x축. 그 다음 그리기 전에 미리 구도 좀 적어볼까? t는 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냥 잽싸게 고쳐버립시다. 1,2 꼭지점이네. 요쯤에 구도 잡으면 되겠네. 여기가 t축. 자, 1,2가 꼭지점이니까 여기쯤 1, 2 잘 찾아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야. 됐냐? 됐지? 그런데 실은 있잖아. 이렇게 구간 일단 이렇게 하고 나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일단 갑시다. 자, 그 다음 이제 구간을 잘라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일단 그림상 뭐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거 확인되겠지? 됐냐? 근데 이제 간격을 보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조금 더 가까울 거고 마이너스 1이 좀 2번 정도 가야 돼서 조금 더 위쪽에서 잘릴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남은 그래프는 요만큼만 남은 거야. 그럼 이제 여기 가장 낮은 지점과 가장 꼭대기를 잘 찾아줘야지. 여기 꼭대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 꼭대기 몇이냐? 뭐 여기다 넣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6? 6이지? 여기가 6인 거 확인. 따라서 범위는 최종 범위는 2부터 6 사이가 되겠네. 됐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까지 잘 그려서 이렇게 잘 찾아줘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러고 나서 결국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찾아야 되는구나를 이제 어느 정도 그림적으로 잘 이해를 하겠으면 다시 우리 앞에 최대 최소 할 때처럼 그림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도 돼. 빠르게 축만 잘 파악하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그 상태로 제 그림을 대략 이렇게 잘 잘라서 그런데 이제 좌우 구분만 잘 해줘야지. 마이너스 1과 2니까 아마 마이너스 1이 한 요 정도 잘렸다 치면 1이 좀 더 뒷짝에서 잘리겠구나 이렇게. 그지? 숙달되거나 이제 아까 원리가 잘 이해됐으면 이제는 슬슬 X축, Y축 굳이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결국 자네들은 여길 찾아야 되잖아. 여기 꼭대기랑 그쵸? 여기 꼭대기가 T값이지. 아까 몇이었지? 6이었지. 그 다음 여기 제일 낮은 지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아까 2였지. 그래서 요 사이겠구나 라고 하면 너 굳이 축을 안 그려도 X축, Y축 굳이 안 그려도 상관없기는 해. 됐지? 첫 설명이라 이해를 위해 요 세로축이 지금은 Y축이 아니라 T축 역할을 할 거라서 그거 설명 때문에 처음에는 저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범위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치환 치환의 범위 작업 찾는 거 끝났으니 이제 T로 치환한 대로 잘 써주시고 해당 범위에서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 구하면 되겠구나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자. 축이 1인 거 바로 확인. 그 다음 잘리는 범위는 2하고 6이니까 바로 감이 오죠. 2가 여기네. 이렇게네 지금은. 맞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만 보면 되니까 여기가 최대값 되겠네요. t가 6인 경우에 y값을 써야 최대값이야. 6 집어넣으면 36 빼기 12 24 더하기 4 28 됐지? 최소값은 여기네. 최소값은 여기 t가 2인 경우에 y좌표 2 집어넣으면 4 됐지? 지금은 x좌표까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네. 됐냐? 다음 장 385번. 여기선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지가 크게 2개 정도 있겠지만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지만 아마 지금 설명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봐봐. 이제 취향을 뭐 하지를 고민 좀 해야 되잖아. 그지? 다르게 생겨서. 그치? 딱 2가지 선택지가 뭐겠냐? 그냥 얘만 치환하는 경우 있을 거고. 이거만 t로 치환한 사람은 얘 t의 범위, 그리는 게 나오는 범위도 다를 거고. 이러면 관계식이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 전체를 t라고 치환한 사람은 얘를 오히려 이제 t-3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당연히 뭐가 편해? 이왕이면 치환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또 전개하는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치환하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해서 관계식을 세워줍시다.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2에 대신 그럼 얘는 t 빼기 3 플러스 k 마이너스 16 찾아주시면 되고 범위가 없지만 그래도 확인해야지.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됐으니 바로 확인하자. 축 x는 1 그랬을 때 여기 가장 낮은 지점의 t값은 2 됐냐? 그럼 t의 범위는 2보다 위에 맞아? 따라서 이 상태에서 t의 범위는 2보다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됐네. 그래서 보자. 최대값을 결과를 알려줬네. 여기에 미지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 식 정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12t 플러스 문자 먼저 쓸게. k에 마이너스 36에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52. 자, 뭐 범위 축부터 찾아야지. 이거 축 뭐냐? 뭐야? 3 됐냐? 자, 어쨌든 그래서 축 3 찾았으니까 바로 가자. 최고참 개수 좀 제발 조심해. 최고참 개수 음수다잉. 가운데가 3. 근데 2보다 이러면은 이제 꼭지점이 포함되지. 이렇게네. 뭐 구하는 거야? 최대값이 6이라고? t가 3일 때 여기 y값이 6입니다. 알려준 거네요. 됐지? 그래서 3 집어넣으면 6이다 계산하시면 k값 구할 수 있겠지. 됐지? 됐지? 자, 386번은 끝까지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치환까지만 같이 해놓자. 야, 요렇게 또 잠깐 장난쳐놔도 잘 그 식이 할 수 있겠어? 그냥 모양 살짝 숨겨놨잖아. 그지? 뭐지? 여긴 백이다. 뭐지?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면 모양 괜찮아? 보이냐?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뒤에 여기. 여기. 마이너스 4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똑같이 생기지. 뭐 10까지 묶어줘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건 얘를 치환을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지. 그래서 이후에 전개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좀 쳐야 되겠지만 됐냐? 범위도 있고 범위 없어도 어차피 그려야 되고 됐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잠깐 봤어요. 됐지?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거야. 이제 활용해야지. 활용. 야구공을 집어 던지네 어쩌네 하면서 도형도 있고 뭐 하자. 현진이가 야구공을 지면에서 초속 32m로 저런 건 뭐 다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고 그냥 저 관계식 집중해서 봐야지. 관계식을 집중해서 보셔서 야구공 높이가 y로 잡혀 있고 t가 이제 보통 시간을 t로 많이 쓴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줬지. t로 돼 있어. 그냥 t에 대한 이차함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력 가속도랑 야구공의 크기 그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래.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y의 높이잖아. y의 최대값 구하시오. 그냥 말만 바뀌어 있을 뿐 하시면 되겠네. 제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되지.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할까? 마이너스 4t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8. 이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x축은 그려줘야지. 그래서 0과 8.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짝은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시간이 음수인 부분은. 됐지? 최대 높이를 구하시오. 정중앙 4에 y값 계산하시면 끝. 몇이야? 16 곱하기 4, 64. 됐지? 따라서 최고 높이 64 해주시면 되고. 2번 2초 이상 7초 이하에서 최소 높이를 구하시오. 범위 잘리고 최소값 구하라잖아. 그치? 아까 이거였지? 0하고 8이었지. 범위 잘라서 최소값 구해라니까 일단 가볍게 활용 문제 첫 시작은 말만 바뀌어 있을 뿐 하는 행위는 똑같다. 2가 여길 거 아니야. 7이면 뭐 요쯤이겠네. 여기에서 야구공의 최소 높이니까 여기 구하라는 얘기네. 최소값. 됐지? 자, 387번 동일한 거 됐고 388, 89 이런 거 중학교 때도 이런 거 좀 약한 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네는 어떠냐? 괜찮냐? 볼까? 이거랑 너네들이 극혐한 거 하나 더 있잖아. 소금물. 소금물의 농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소금물을 왜 자꾸 쳐 마시는지 막 이런 거 그지? 나 이런 거는 뭐 딱히 뭐 노하우 그런 게 아니라 잘 읽어 좀. 문제 좀 또박또박 잘 읽어. 그러면서 뭔가 좀 옆에 좀 정리 좀 잘 해놔봐. 뭐 내가 한번 해볼게. 연필 한 자루를 100원에 팔면 80자루가 팔린다. 100원에 팔면 80자루.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받아쓰면서 한 개 100원에 팔면 아니지. 표처럼 한다던가. 그지? 가격을 팔면이 아니라 100원으로 하면 뭐 80개 팔린다. 이런 식으로 잘 받아 써야지 뭐. 가격을 x1 내리면 그 가격은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렇게 잘 받아 써야지 뭐. 4x만큼 더 팔린다. 하루에 총 판매액, 저건 이제 상식이지. 야, 100원씩 80개 팔면 얼마 벌어? 이거잖아. 지금은 당연히 얘랑 얘겠지. 이거가 최대가 되게 하는, 즉 판매액은 이렇게 뭔가 가격의 변동을 줬을 때 판매액은 이거겠네. 이게 판매액이겠네. 이거의 최대를 갖다가 찾아야 되고, 이제 조심해야지. 최대 값을 구해야 되는지 최대가 되는 x 구해야 되는지가 이제 이런 데서 잘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그래서 내가 이제 얘도 이제 슬슬 시작이야. 지난 시간에 수학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대부분 요런 트리를 탄다 하면서 1번, 2번, 3번 보여준 거 있지?
구하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자로 나타내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라 그랬고, 그 다음 걷다가 y는 또는 뭐 fx 하여간 함수 형태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기, 이게 최대 최소 기본 방법이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풀었던 함수 문제들은 그냥 여기부터 출발할 뿐. 이제 활용은 이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 지금은 별로 어렵지 않게 했고, 한 문자로. 그럼 이제 자네들은 이거를 y는 또는 지금은 뭐 x니까 fx는 이라고 생각해서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활용 문제고 심지어 돈 놀이라서 숫자가 큰데 이렇게 정리됐으면 이거 전개한다고 난리치지 말고 인수분해 돼 있는 거니까 x절편 잘 찾아서 그리면 되지? 여기 0 되는 값이 100. 여기 0 되는 거 잘 찾아. 몇이야? 마이너스 20.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좀 제발 조심해. 최고차항 계수 부호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야. 그것만 잘 조심했어. 됐지? 당연히 최대니까 유력 후보는 여기야. 말이 되나 보기나 할까? 축 찾자. 마이너스 20과 100이다. 가운데 몇이야? 더해서 나누기 2 몇이야? 40. 됐어? 마이너스 20하고 100이잖아. 더하면 80이고 나누기 2 하면 40. 그럼 여기 40이란 뜻은 다 지워버렸네. 아이씨. 이 40이란 뜻은 x가 40이란 얘기라 가격을 40원 내린다. 연필이 40 곱하면 160자루 더 팔린다. 문제 없지? 말 안 되지 않지? 별 문제 없네. 따라서 요때가 최대네. x가 40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네. 그 계산 결과, 즉 40 넣어서 계산한 결과는 판매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연필 한 자루 가격을 물어봤으니 지금은 요게 중요하겠네. 40이 정답이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읽어. 아까 표를 내가 괜히 지웠네. 40원 내린 거니까 정답은 60원. 됐어? 문제 잘 읽어 일단. 됐죠? 원가, 정가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액 그런 것까지는 아니네. 너네들 막 원가랑 뭐 이윤 붙여서 팔면 남는 게 얼마고 이런 개념은 좀 알고 있지? 알고는 있지. 싫겠지만 알고는 있지? 그지? 내가 이거 10,000원에 사와가지고 니네한테 11,000원에 팔면은 나 얼마 번 거야. 이런 거잖아. 그런 건지 항상 조심해. 지금은 일단 보자. 원가? 원가가 800원이래. 원가에 팔면 100개가 팔린대. 원가에 팔면 100개가 팔린대. 판매 가격을 100원씩 인상하면 10개씩 감소한다. 이거 미지수 잘 잡아야 되거든. 미지수 x를 뭐 어떻게 잡아줄래? 문제는 이해했잖아. 100원 내리면 10개 더 100원 올리면 10개 덜 팔리고, 그지? 200원 올리면 20개가 덜 팔릴 거고, 그지? 뭔가 문자를 잡긴 잡아야 될 거야.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기준으로 쓴다면. 이래 잡아주면 딱 깔끔하게 한 번 올렸으면 100x. 그러니까 한 번 올렸으면 이제 추가 금액 100x. 그지? 두 번 올렸으면 200x. 딱 괜찮겠네. 맞아? 그럼 지금 이제 얼마 인상한 가격은 800 더하기 100x라고 딱 써주면 되겠고, 그럼 판매량은 100에서 10x가 빠지겠네 라고 정리할 수 있잖아. 됐냐? 문자 세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됐죠? 세팅은 또 하기 나름이라 이거 이렇게 안 잡고 그냥 그 인상한 가격, 이거는 아마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나? 이건 세팅하기 나름이야. 그냥 이렇게 잡는 경우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됐고 그냥 인상한 가격 x로 해.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통째로 x로 두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여길 분수를 좀 써야 될 거야. 10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나 잡기 나름이야. 잡기 나름인데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깔끔하게 분수 안 생기게 이렇게 잡는 스타일이고요. 됐지? 뭐냐? 매출액. 여전히 그냥 매출액 최대값이네.
둘이 곱한 게 매출액 맞지? 막 뭐 이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없지? 다행이네. 둘이 곱합시다. 100 마이너스 10x가 판매 매출액. 그럼 따라서 이것을 함수 취급을 해서 그래프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 마찬가지 인수분해 돼 있잖아. x절편 잘 찾자. 마이너스 8하고 10이냐? 그치? 됐지? 최고 참계수는 당연히 음수인 거 확인해서 그려주면 되고, 가운데만 잘 찾아. 여기 몇? 1. 좋아. 뭐 구하는 거야? 최대가 되게 하는 판매 가격이니까 요거 구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x를 구해야 되는 거네. x가 1인 경우인 거네. 얼마? 900원. 만약에 최대가 되는 판매액 물어봤으면 1 넣어서 계산해야 되고. 됐지? 됐지? 아, 그래. 밑에 있구나. 389번. 이제 뭐 원가, 정가, 생쇼 하는 게 밑에 있네, 여기. 잘 정리해 볼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러한 문제 싫어하는 이유가 수학 문제인데 국어가 써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네들이 할 일은 이 국어 문장을 최대한 수학적으로 이쁘게 옮겨 써야 될 거 아니야. 즉 정리 잘 해야지. 원가 800원. 원가가 800원. 단위는 생략하자. 정가, 원가, 정가 알지? 정가를 1000원으로 하면 10,000개를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득이, 이윤이 200원인 거지, 그치? 일단 이렇게 조금씩 정리해 나가야지, 그치? 자, 그 다음, 정가를 10x, 지금은 문제에서 친절하게 잡아줬네. 10x원씩 올릴 때마다 판매량은 200x 개씩 줄어든다 라고 했네. 됐냐? 즉 그대로 여기다 이어서 수정해 볼까? 얘는 변하지 않지? 받아쓰기. 정가를 10x 올리면 판매량이 마이너스 200x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는 거네. 됐냐? 그런데 매출액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이윤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맞아? 만약에 매출액 그냥 당장 일단 팔아서 내 주머니에 돈 얼마 그거면 이제 아까처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지. 그치? 근데 이윤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겠지. 일단 그날 판 매출을 딱 계산하겠지. 아, 얼마를 벌었네. 그러면 이제 몇 개 팔렸지? 이러면서 이제 원가 딱 해가지고 갚겠지. 그지? 그러나 우리는 계산해야 되잖아. 그냥 처음에 한 개 팔릴 때 이윤을 그냥 구해버려. 그게 낫지 않아? 그거 먼저 구하는 게 낫지. 그냥 한 개당 이윤 먼저 구하는 게 낫잖아. 이거 두 개면 쓸 수 있잖아. 그치? 하나 팔 때마다 이윤이 얼마 남는 거야? 200 더하기 10x 남는 거네. 됐지? 그러니까 단위를 최대한 하나로 줄여주는 게 계산이 편해. 한 개 팔릴 때마다 나는 이만큼 이득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최종 이윤은 그냥 얘랑 곱하면 되겠네. 됐어? 1, 10, 100, 1000, 만 빼기 200 x가 이윤이 되고 뭐가 하는 거야? 이윤 들어가는 거 맞지? 자, 함수 취급하고 그림 잘 그려주면 되겠으며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방법 잘 쓰면 되지. 최고 참계수 음수인 거 확인 잘 하시고 x절편 몇이냐? 여기가 마이너스 20. 여기가 몇이야? 공 두 개 까고 50이네. 가운데 몇? 가운데 몇? 15. 뭐가 15인 거? x가 15인 거. 구하라는 거 파악하자. 뭐야? 정가를 얼마로 해야 되냐고? 오케이. x가 15.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10원 넣으면 150. 1150원 정답. 됐지? 정리 잘 하면 안 어려운데 팔짱 끼고 문제 가만히 독서하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그치? 하자.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 오리지널로 요거 할 차례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함수 쪽 수학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대부분의 과정인 요 단계를 천천히 하실 차례겠네.
구하라는 거 한 문자로 어떻게든 식 세우기. 두 번째, 걷다가 y는 붙이기. 세 번째, 그리기. 당연히 예외적인 상황도 많이 있고 아마 이 다음 장부터인가 다음 단원부터 이제 다다음 장부터구나. 예외가 조금씩 나오긴 할 거야. 하여간 보자. 그래서 이거 3D 그래프 못 알아보는 사람은 없겠지요. 자, 이런 그림의 청소년 문안센터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무엇의 최대값을 구하려냐?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네. 그럼 이제 자네들은 어떻게든 눈에 불을 켜고 네가 어딘가 하나를 문자로 잡아서 저 넓이를 씩 세우셔야 돼요. 됐지?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 하던 닮은 도형이지? 너네 이 그림 닮은 비 잘 쓰냐? 앞에서 한번 한 적 있지 않나? 아닌가? 1단원에서 해봤겠구나. 이거 닮은 비 잘 쓰냐? 왜냐면 이 그림이 은근 자네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닮은 삼각형이 좀 막 하나, 둘, 세 커플이 있어가지고 막 헷갈려서 막 못 쓰는데 딱 한 커플만 정해. 당연히 일단 얘는 무조건 껴줘야지. 얘는 껴줘야지. 두 변의 길이를 아는 삼각형인데 얘는 껴줘야지. 하나 딱 정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남은 닮은 비로 사용할 삼각형 어디 있을까?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하나만 잘 정해. 아무거나. 뭐 할까? 나 요거 할게. 하나 일단 닮은 비를 내가 무엇과 무엇을 쓸 건지를 잘 정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은 비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0대 20, 즉 3대 2지. 비례식 기술 기억나? 3대 2면 여기도 3대 2라. 비례식 기술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지? 분수 안 생기게 이쁘게 잡고 싶으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닮은 거, 잡은 거 기준으로 문자를 잡아야지. 됐지? 됐지? 됐지. 비례식 기술 안 까먹었지?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걸 찾아 나서면 되지.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요 노란 삼각형인데 밑변은 잡혀 있네. 밑변은 자연스럽게 세팅이 됐네. 여기만 잡으면 되네. 여기 뭐라고 쓰면 돼? 20-2k라고 쓰면 되네. 됐지? 그럼 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자, 첫 번째 목표 달성. 구해야 되는 것을 x로 할 걸 그랬나? 뭐 상관없지. 구해야 되는 것을 한 문자로 식을 잘 썼다. 됐지? 그럼 2단계. 여기다 y는 또는 뭐 쉽게 fk는 하던가. 하여간 함수 형태 잘 만들어서 세 번째 그려라. 끝.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얘 몇이야? 5. 뭐 구하는 거야? 최대 값 결과를 구해야 되네. 5를 넣어서 계산하면 정답. 됐지? 됐지? 다음 391번. 자, 보자. 울타리의 길이, 그 다음 벽면에는 울타리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거 뭐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여기 길이만 준 거야. 이 노란 선분의 길이를 12라고 준 거고, 구해야 되는 건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이제 자네들은 문자를 한 개 써서 넓이를 써야지. 어디 문자로 놓을까? 니네 매미야. 어디 놓을까? 가로, 세로 중에 어디 넣을까? 어디든 놔도 되긴 해. 근데 가로를 놓게 되면 아마 분수 나올 거야. 그지? 가로의 길이를 미지수로 놓게 되면 여기 두 개의 길이가 12 빼기 x이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면 분수 생겨. 그지? 싫어. 분수 좋아하면 써도 됨. 나는 여기 할래. 그럼 여기도 x. 그럼 전체 길이 12 중에 2x를 뺀 게 여기 길이가 되겠네. 됐지? 1단계 구하라는 거 한 문자로 쓰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12. 2단계 함수처럼 생각해서. 3단계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 뭐 구하는 건지 잘 보기. 3을 집어넣어서 계산. 몇이야? 3, 6, 18. 됐지? 다음 392번은 실은 392번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이제 얘가 약간 옆으로 뻥 하고 이동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얘는 괜찮지. 얘는 딱 이쁘게 축이 y축
y축 한가운데 딱 잡혀 있어서 뭐 문자 세팅이 괜찮을 거야. 일단 문제 그림 잘 그려져 있고 x축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다. 둘레야. 넓이 구하지 마. 이거 넓이는 저기 나중에 미적분 가서 미분 배우면 이게 넓이를 식을 써보면 3차식이거든. 그때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실컷 하고 제발 구하라는 거 파악 잘해. 지금은 둘레의 길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또 문자를 세팅을 해야지. 그래서 도형은 당연히 어딘가에 길이를 문자로 놓는 거고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도 길이를 놓을 때 있어. 나도 돼. 그런데 좌표를 놓을 생각도 해야 돼. 어디 놓을까? 야, 관계식 나와 있잖아. 야, 그림만 와라. 일로 와. 어디를 너네는 문자로 놓을래? 다 괜찮아. 막 선생님 여기 길이를 x는 쓰지 말자. 길이를 문자로 두면 안 돼요? 돼.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어쨌든 길이를 문자로 넣던 뭐를 넣던 좌표 평면 세상에 관계식까지 있기 때문에 자네들은 좌표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잡으면 별로인 이유가 이 길이를 a로 놨어? 그럼 여기 길이는 2분의 1 a겠지. 맞냐? 다시 말해 여기에 x 좌표를 지금 2분의 1 a 뭐 이런 식으로 잡은 거야. 결국 좌표를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 점에 y좌표를 구해야 직사각형의 높이가 잡히잖아? 이거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냥 좌표 평면은 좌표 하나를 미지수로 딱 박아주는 게 편할 때가 많아. 그냥 여기를 미지수로 잡으라고 a, 뭐 이렇게 됐냐? 그럼 y좌표는 b 해도 당연히 되지만 그럴 이유가 관계식이 있잖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 좌표를 잡고 쟤를 길이로 바꿔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지. 됐냐? 저 점 하나를 a,9-a 제곱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 가로의 길이를 2a라고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지? 그러니까 이제 뭐 순서 차이지만 아까처럼 길이를 잡고 싶었으면 마찬가지 반 잘라서 써야 될 걸 알고 길이를 2a로 잡고 좌표를 잡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겠지. 어쨌든 좌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요 높이가 y좌표가 되겠지. 됐냐? 좌표 평면에서의 주의사항은 당연히 부호를 잘 따져야 돼. 지금이야 그림이 저렇게 이쁘게 올라가 있지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저 직사각형이 이렇게 박혀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까? 얘가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얘는 관계식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뭐 또 여기 문자로 잡아야지 하고 여기를 a, a 제곱 빼기 9라고 쓸 거 아니야.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문자로 세팅하고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부호 신경 써. 이렇게 잡으면 a는 부호가 뭐야? 여긴 양수 맞아. a는 양수야. 여기 좌표를 a로 잡은 거라 이 길이는 문제없이 2a라 써도 되는데 지금은 높이를 이걸로 쓰면 안 되고 부호를 바꿔서 써야지. 왜? 여기 지금 y좌표 이거 음수잖아. 야, x축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지하야, 지하. 지하인데 이 길이를 이렇게 그대로 쓰면 안 되지. 부호를 바꿔서 써야지. 됐냐? 그런 거만 조심해 주시면 돼. 어쨌든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다행히 양수니까 별 문제 없이 아랫변 길이가 2a고 높이가 9-a 제곱인 거 문제 없이 될 겁니다. 됐지? 넓이 아닙니다. 넓이 곱하면 이제 미분해야 돼요. 지금은 둘레의 길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됐죠? 그럼 뭐냐?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8 이거의 뭐? 둘레가 최대인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요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네. 됐냐? 그리자. 축 몇이야? 아까 알려준 그거 기억하면 1. 아니면 그냥 살짝 묶어도 되고 살짝만 여기까지만 띡 묶어놔도 뭐 축 바로 보이지. 됐지?
뭐 구하는 거야? 최대인 직사각형의 넓이, 즉 최대가 되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될 때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은 얘를 가져와야 되겠네.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8인 상황에 넓이를 물어본 거네. 그럼 16이지 뭐. 됐지? 이거 봐. 그러니까 얘가 축이 여기 0이야. 그래서 여기 좌표를 내가 방금 전에 A 이렇게 잡았잖아.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뭘 먼저 세팅한 거냐 하면 이 자식의 X 좌표를 먼저 잡은 거라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 Y 좌표를 이렇게 쓴 거지. 그럼 아까 전에 이 길이가 2A라고 나왔던 이유가 이렇게 한 거잖아. 여기가 축이기 때문에 여기가 A면 자동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를 2A 했던 거거든. 맞아? 그럼 자네들 요것도 해봐. 물론 지금 이걸 구하기 위한 기술은 분명 자네들에게 내가 지금 다 알려줬기 때문에 자네들 기술 활용 잘 하면 충분히 세팅할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축이 옆으로 틀어져 있을게. 똑같은 그림인데 아까처럼 아까랑은 다르게 얘가 축이 옆으로 가 있거든. 이거 문자 잡아볼래? 어떻게 잡을까? 그러니까 일단 어딘가를 좌표를 놓긴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네가 아까처럼 x는 a라고 잡았다고 치자. 그럼 이 점 좌표까진 문제가 없어. a, 일부러 이렇게 썼나? 괜히 이렇게 썼나? 전개하면 뭐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8x니까 플러스 8x 16 마이너스 16 9 마이너스 7 좌표 잡는 것만 봅시다.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x좌표를 뭐라고 잡는지 이게 중요하지. 이게 여긴 대체 뭐라고 잡아야 될까? 축 보시고 기술 다 알려줬어. 잡아봐. 자, 힌트야. 중점 구하는 기술 생각해봐. 가운데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자, 암산해도 좋지만 처음에 잘 모르면 이건 일단 문자를 2개를 놓으면 될 거 아니야. 대신 아까 전에 최대 최소 구하는 그 3단계 1번이 뭐였어? 한 문자로 써야 되거든. 이러면 문자를 2개 썼지. 그럼 뭐 하면 돼? 등식을 하나 더 찾으면 돼. 그럼 문자 죽일 수 있잖아. 암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되겠지. 처음에 해. 저렇게 잡은 상태로 얘 중점이 4라는 관계식을 잘 이용해 보면 B좌표라는 지점을 세울 수 있지. 즉 결국 중점 이용해서 잡아주면 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여기를 여기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될 거야. 됐지? 그러니까 축이 이동해 있어도 요 한가운데가 4다, 중점이 4다라는 계산을 잘 이용해 주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그럼 여기 길이는 당연히 큰 값에서 작은 걸 빼야 돼. 그래서 2a-8 이렇게 잡히게 돼요. 됐지? 됐지? 뭘 외우고 그 자식이고 아니라 중점을 이용해서 식을 잡아주셔야 돼. 됐지? 문제는 필요 없겠구만. 여기에 관계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바로 보자.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라는 것만 잘. 자, 그러니까 얘도 되겠냐? 어딘가에 좌표를 잡아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유력한 후보가 보통은 그래서 1사분면 쪽을 잡아주면 좋아. 요 라인 있지? 요 라인을 일단 문자로 딱 잡아주면 괜찮겠네. 됐냐? 그러니까 얘도 지금 축이 Y축이라 여기가 A면 여기는 마이너스 A 빠르게 잡히지만 얘도 오른쪽으로 좀 옮겨져 있으면 아까처럼 잡아야 돼. 지금은 상관없지. 지금은 바로 잡히네.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A. 됐지? 지금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관계식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네 점의 좌표 중에 요 A와 B, CD 찾아도 되는데 1사분면 쪽이 좀 더 편하지. 얘를 꼭 찾아주는 게 편하지. 문자로 잘 잡아줍시다. 됐지? 잘 찾아 너. 가깝다고 여기다 넣지 말고. 얘 뒤집혀 있는 그림이잖아. 그 다음 여기 A좌표도 X좌표는 A로 잘 통일했고, 요게 이제 최고 참계수 양수인 요거겠네. 됐지?
둘레의 길이 잘 쓸 수 있겠냐?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 요거. 됐지? 요 간격. a랑 마이너스 a니까 2a겠지, 그지? 여기는. 당연히 여기에서 이걸 빼야 제대로 된 높이 나오지. 됐지? 여기에서 이걸 빼야 돼. 까꾸로 빼면 안 돼요. 즉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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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아까 그 1, 2, 3단계 잘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초반에는 별거 없긴 한데 잘 봐. 최소값 구하래지. 아까 그 80%를 생각해.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아까 전에 1번에서 그 조건이 뭐였어? 한 문자로 고쳐야 되지. 근데 문자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한 문자로 고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되고 저 맨 앞에 재료가 있지? 수학의 법칙 중에 하나인 등식이 있을 때 앞에서도 많이 했지. 죽여버릴 수 있음 이런 조건 있잖아. 그치? 그릴 수도 있지만 얘를 y 자리에 집어넣어서 없앨 수도 있어. 맞아?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지금 y를 죽인 거거든. 맞아? 아까 전에 치환할 때도 잠깐 이렇게 1차식을 치환해서 내가 x를 죽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 만약 x가 뭔가 이런 유품을 가지고 있으면 뺏어와야 된다 그랬거든. 범위가 있는지 확인을 잘 해야 돼. 이런 건 티 나거든. 범위 없잖아. 그리고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문제 없어. 집어넣으면 돼.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포인트니까 y 대신에 저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쳐주면 한 문자로 정리가 되지. 그러면 4, 5,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고 한 문자로 정리됐지? 근데 그래도 y 썼잖아. 아까 2번 y는 붙여놨는데 지금은 y 붙이긴 좀 그렇지. fx라고 하던가 차라리. 되냐? 이래놓고 얘를 그리고 이러면 돼. 이건 문제가 없어. 맞아? 그런데 숨겨져 있는 추가 범위를 던져줄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 줘야 돼. 밑에 보면 2번 얼핏 보면 마찬가지. xy가 실수라 그래서 뭐야 실수 전체네 싶어. 그 다음 여기 관계식 하나 던져주고 이거에 최대 최소 구해라 돼 있죠. 구해야 되는 게 이건데 문자가 두 개니까 어떻게 하나를 조지지? 이러고 봐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네. 심지어 y 제곱으로도 식이 정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한 문자로 고칠 수 있지. 그런데 지금은 y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힌트가 숨겨지진 않았는데 대놓고 보이는데 너네 눈엔 보이려나? 힌트 하나 있는 게 있어. 뭐야? 봐라. 제곱돼 있잖아. 실수성질. 제곱돼 있는 애들의 특징. 무조건 얘네는 뭐야? 이거지. 복소수 빼고 실수면 무조건 이렇게 범위가 붙지. 그렇게 잡혀있는가 얘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니네들이 그걸 치환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치? 그래서 지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요 조건을 가지고 자 2는 약분해 줍시다. 이거를 잘 들고 가야 돼. 됐어? 됐어? 그런데 요거 너네 어떻게 풀래?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교육과정을 막 이렇게 해도 이런 거는 뭐 약간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한데 되게 아주 간단한 2차 부등식이니까 약간 2차 부등식 미리 보기 수준으로 요런 1차 이상의 부등식 푸는 방법 간단하게는 알려줄게. 근데 결국 이것도 뭐냐면 그려라. 이거 그려봐. 나중에 뒤에서 2차 부등식 풀 때도 내가 맨날 밥 먹듯이 말할 거야. 야! 부등식은 제발 그려서 풀어라 라고 항상 말할 거야. 알겠어? 1차 부등식은 안 그려도 되겠지만 그려야 되거든. 그려. 야 바로 그려도 되지. 됐냐? 됐지? 됐지? 인수분해해서 바로 그렸어. 그 다음 자네들 알고 있잖아. 0이라는 거 그래프에 그리면 그거 누구야? 0 그래프로 그리면 누구야? y는 0이잖아. 그래프 읽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림에서 위쪽 말하는 거야.
위쪽이 어디야? 여기지. 0과 2 사이. 얘 풀면 0과 2 사이입니다. 이 정도로 간단한 부등식 정도는 실은 뭐 지금 알려줘도 상관없어서. 그래서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범위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한 문자를 고친 상태로 최대치수를 구하셔야 돼요. 알겠지? 문자 죽일 때 요거 조심해야 돼.